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M4세대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집, 인간관계, 꿈, 희망, 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컬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8일까지 진행된 340회 임시회에서는 이들 M4세대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초선인 김한국 의원이 1년 5개월 넘게 공을 들인 조례인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김 의원님을 모시고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왜 하려 했는지,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 10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난 2년 어떤 소감들 얘기해 주시죠. 예, 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까지 하면서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빠른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2009년도부터 학교 교통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이번에 청년 기본조례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용담동의 공항소음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제가 지나온 2년 동안 좀 보람이었다면 보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회가 시작된 첫날 1차 원회에서 오분발언을 했는데 그 원희룡 도정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게 이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 지속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제도권 내에 들어가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예,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종합계획의 그 충돌 가능성 때문에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그 제주특별법 140조를 그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청정과 공존,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1조를 바꾸면 청정과 공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삽입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140조 1항에 대해서 이게 담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JBC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적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사도 상당히 공방이 뜨거웠다면서요.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JDC가 과연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게 지금 제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소 좀 미흡하고 도민들이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지방세 감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국가에서도 이게 일몰제로 해서 폐지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위임이 제주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요. 당초에 85% 선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좀 더 JDC의 제주도 도민들에 대한 아직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70% 선으로 해서 좀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시켰습니다. 수장각 일행은.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조례인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 청년들도 그렇고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도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년 조례를 통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명을 보니까 그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주도에 지금 있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 추상적인 거 많거든요. 추상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보니까 준비 기간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뭐 육지구 이렇게 사례조사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공도 들였고 힘든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제가 본 조례를 준비한 것은 작년 1월 달입니다. 한 1년 6개월 전인데요. 그 청년 정담회라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한 4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정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동안은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좌시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년 기본 조례에 있어서 조례 하나하나 문구까지도 그 청년들과 의논하면서 논의를 했고요. 특히 또 그 청년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쪽에 잘 된 사례들도 저희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이번 청년 조례가 좀 많이 알차게 제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뭐 서울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타 지역 사례도 많이 좀 연구하고 조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실제로 서울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례 제정이 전부 다 행정 집행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제가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주 좀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청년들이 처음에는 그런 청년 기본 조례가 필요 없다고, 뭐 만들어봐야 말 그대로 조례를 위한 조례일 뿐일 것이다라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년 6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그리고 모든,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2년 임기 동안 1년 반을 청년 기본 조례에 매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결실을 좀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도 청년들 간의 교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국내라든지 국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청년 센터라고 있습니다. 청년 센터를 두어서 실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이번에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우리 청년들도 우려를 했겠지만, 이게 조례가 그냥 종이 쪽지로 캐비넷에서 잠자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에 잘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조례 제정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느냐일 것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제주도에서는 청년 전담 부서조차 없었다면서요? 그동안 제주 청년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청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조직 개편 안중에 청년 정책계라고 우리 도청 내에 그 계를 하나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원희룡 지사님과 그리고 집행부 우리 여러분들께 참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잘 반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문희룡 지사님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청년 정책계라고 신설이 될 거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실 있게 청년 정책계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관심 있게 정책 추진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의 창구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청년들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신경 많이 써야죠.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원희룡 도정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년 정책은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청년들이 곧 제주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연한 청년들도 유권자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반영이 돼야 제주도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시작한 만큼 제가 의원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도정이나 저희 의회나 특히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김 의원님이 그런 역할 중심에 서야겠죠. 저도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 장영철 기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제주의 소리에서도 요즘 그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이슈 이런 시리즈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끈 김한국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기성세대로서 많이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기운을 잃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김 의원이 만든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